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5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분명히 거기에 다 불태워졌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학교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없어졌을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죠. 유물번호 K93. 이름도 모르고 쓰임도 알 수 없었던 목판 11장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우리는 한국사를 새롭게 다시 써야만 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권위를 가진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의 유물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시실에 진열된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사실 유물들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바로 이곳, 수장고다. 철통 같은 보안 속에 굳건히 닫혀있는 보물창고. 그런데 1995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장소는 목재수장대 K열. 당시 K로 구분됐던 유물들은 수장고에서 조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결번 넘버인가 그럴 거예요. 뭔가 이것이 유물은 유물인데 번호로 등록이 안 돼가지고 일제시대도 거쳤고 또 6.25도 거쳤고 그래서 유물이 몇 번 응대 다니면서 그때마다 재정리 이렇게 하고 실사를 해서 맞춰보고 하는데 유물은 있는데 어떤 근거가 제대로 안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것을 나타날 때까지는 임시 번호를 붙여서라도 뭔가 등록을 해두자 해서 아마 K넘버를 붙였을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물이란 표식의 K. 그중 K93은 1923년부터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보관해온 목판이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다른 유물들과 함께 부산으로 옮겨졌고 이후 경주 박물관에 보관됐다가 1970년대 초 다시 서울로 이관됐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랫동안 박물관 수장고 안에서 긴 침묵을 지킨 채 잠들어 있어야 했다. K93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의 문이 학자들에게 열렸던 1995년의 일이었다. 당시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에서는 전국 모든 고지도의 목록을 작성 중에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열람이 허락된 기간은 딱 3개월. 만나볼 수 있는 지도 역시 연구원들이 신청한 목록에 한정돼 있었다. 어느덧 약속한 3달의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학회 연구원들과 당시 수장고 담당이었던 소재구 소장이 작별의 인사를 나눌 때였다. 문득 소장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유물이 하나 있었다. 소장은 돌아가려는 그들을 붙잡고 지도를 딱 하나만 더 살펴줄 수 있냐고 물었다. 끝나고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 서로 그러면서 악수하고 헤어질 즈음에 선생님 사실은 제가 이런 목판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별도로 봐주시지요 해서 본 거예요. 보면 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바빴거나 뭐 해서 그냥 서로 안녕히 가십시오 했으면은 그 유물은 지금도 잠자고 있었어요. 11장 목판의 크기는 각각 두께 1.5cm, 가로 43, 세로 32cm였다. 기존의 다른 목판들과 비교하자면 크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어떤 목판은 완성되지 못한 것처럼 비어 있었고 뒷면에 책을 찍어낼 때 쓰는 줄이 새겨져 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이상한 목판을 의뢰했던 건 불타 없어졌다는 대동여지도 진품이 아닌가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또 그 수장대에 가지런히 11판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탄성이 나오거나 기뻤다기보다는 참 궁금하다. 맞나? 이게 진짠가? 맞나? 참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소재구 소장이 이 목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오른쪽 아래에 표기된 고산자는 너무나 유명한 실학자의 호였다. 그리고 표제에 선명하게 새겨진 제목 대동여지도.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이 목판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것은 학계의 굳어진 정설 때문이었다. 5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분명히 거기에 다 불태워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전 국민이 학교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없어졌을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목판을 대동여지도의 복제품이라고 착각해 왔던 것이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베일에 쌓여 있던 목판의 비밀은 하나둘씩 밝혀져 나갔다. 이 면은 함경북도 북청 지역을 판각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면 다른 귀퉁이에선 평안도 용천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한 면에 들어간 도엽만 3장. 이 사실을 모르고 본다면 3장 사이의 여백은 미완성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도엽이라고 하면 지도 한 면을 지칭을 합니다. 근데 그 도엽은 마치 사람으로 보면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 등본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의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목판들은 지도 2도엽, 그러니까 2면을 목판 한 판에 새깁니다. 그래서 목판 한 장에는 지도 2면, 2도엽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여 지도 경우에는 뒷면에도 새겼기 때문에 목판 한 장에 4도엽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K93이 복제품이라면 굳이 목판을 아껴야 할 이유가 없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복제품이란 가설은 힘을 잃어갔다. 특히 경상도 성주의 안원역 위치를 수정한 흔적은 K93이 복제품이란 전제를 뒤흔든 명백한 증거였다. 만일 이 목판들이 완성품을 베낀 작품이라면 지도를 만드는 도중 수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K93은 다른 목판에 비해 재질이 유난히 얇고 가벼웠다. 판각에 최소한의 비용만 들였단 증거. 이것은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실학자 김정호 선생의 생애와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었다. 처음에 그걸 본 분들 중에는 김정호 선생이 목판 구할 돈이 없어서 이 여백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그 지도를 그려 넣었구나. 그러니까 눈물을 짓는 분도 계셨어요. 정말 눈물을 흘린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어렵게 정말 가난한 상태에서도 훌륭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렵게 목판을 마련을 했고, 그래서 아주 조그만 부분까지도 활용해서 여백 활용해서 지도를 만들었구나, 목판을 새겼구나, 이렇게 이제 안타까워하신 분, 그러면서 존경을 표하신 분이 계셨고요. 1995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K93이 진품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확대 실견 모임을 개최했다. 조사 과정에서 K93은 대동여지도 인쇄본인 고종원년 갑자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시까지 유일하게 전해지던 숭실대 소장 대동여지도 목판과의 비교. 검사 결과 K93은 김정우가 제작한 진품이 확실했다. 지난 수십 년간 박물관에 고이 모셔왔던 국보를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국립종합박물관이 고지도도 많이 소장하고 있고 이렇게 중요한 목판도 있는데 전문 연구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든가 이거에 너무 걸맞지 않는다. 이런 이제 굉장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도 많았고,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 이제는 똑똑히 증명할 때 됐습니다. 자랑스럽고 그러한 어두웠던 슬픈 사실을 오히려 상을 받을, 세계 역사상의 상을 받을 만한 아주 위대한 사실로 바꿔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다시 찾게 된 보물 대동여지도 목판. 하지만 그 우연한 기회가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대동여지도 목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일제가 왜곡한 역사 때문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총독부 박물관이 대동여지도 목판을 소장한 것은 1923년. 하지만 2년 후인 1925년 동아일보에서 대동여지도에 관한 기사가 등장했다. 기사는 대동여지도가 모두 불태워졌으며 제작자인 김정호는 감옥에서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조선 총독부의 역사 왜곡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 1934년 대동여지도에 관해 날조된 내용이 조선어 교과서 지문으로 쓰였다. 수업을 받은 학생이라면 대동여지도 진품은 우리 민족의 무지함으로 인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 내용은 교과서에 등장했다. 그리고 어느덧 대동여지도에 관한 정설로 굳어져 버렸다.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진품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왜곡된 역사의 힘은 실로 엄청났다. 150여 년 전 이 땅에는 선구자 한 명이 살고 있었다. 그는 조선 팔도의 완벽한 모습을 담고자 직접 발로 전국을 걸어다니며 지도 하나를 완성해냈다. 하지만 그의 숭고한 정신과 실체는 일제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되고 숨겨져 왔다.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난 우리의 보물. 그 보물은 단순히 대동여지도 목판을 되찾은 게 아니다. 잃어버리고 훼손됐던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운 것. 그것이 우리가 발견한 진정한 보물이었다.